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천에 토지가 한 1,800평 정도 있는데요. 여기 원래는 이제 논이었는데, 제가 2000년도부터 농가를 이제 접었는데, 1,800평에서 한 180만 원, 접근비가 포함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바꿔가지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토를 해가지고, 트럭으로 25톤 트럭으로 1000대 정도 복토를 해가지고 가수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시설은 150평 첨단 온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평 정도 창고를 지금 한 90% 정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200평 정도 연못을 자연스럽게 꾸며가지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수소곤충들이 유입되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수소곤충을 중심으로 한 생태교육, 환경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천에 농촌 나들이라는 그런 농촌체험 단체가 있는데, 그 회원이 농가와 마을 합쳐가지고 한 50개 정도가 이천에서만 여러 곳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그 다음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한 4명 정도 직원을 줘가지고 대신 홍보를 하고, 모여지면은 이제 수도권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겠죠. 모여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각 농가로 프로그램별로 이제 꾸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나들이가 있는데, 부분을 그렇게 이제 마케팅 같은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걸 안 갖고 있느냐? 조금 더 이제 저는 그 단체에서 오는 손님들이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방리다니식으로 저가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김양수 대통령한테 죄송드렸는데, 이렇게 체험 전문적으로 나오는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천에 이제 그 외에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데하고 경쟁을 했을 때 전문적으로 체험을 하는 데하고 농촌 체험하는 데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농촌 체험하는 사람은 농업을 하면서 체험을 플러스 시키기 때문에 말주변도 약하고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형성해가지고 하면은 제 프로그램에 잘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힘이 들고 결국은 농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돈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프로그램 고가화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브랜드도 비틀즈 자연학교지만 박사를 만드는 비틀즈 자연학교, 그런 브랜드를 해가지고 더욱이 이제 이천이 얼마 전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사를 만드는 프리미엄 체험농장 비틀즈 자연학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점을 많이 목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제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한 가지가 먼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농업 경영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리고 아이템 이제 농사와 거기에서 농사 중에서 이제 건축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남들 비싸게 받아서 한 두세 개 프로그램 해서 2만 5천, 3만 원 받을 때 저는 10만 원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특징적인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잡은 것이 건축 중에서 이제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흔하죠? 그럼 누가 이제 그 흔한 걸 살 것이냐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잠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그 잠자리를 연보가 아직 약간 덜 됐어요. 그 부분도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연구가 돼서 이것이 제대로 이제 정식이 된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이제 로또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잠자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얘기했듯이 알게 모르게 잠자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님이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잠자리를 키우시면서 국내에 최근에 등록된 잠자리 종류가 256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26가지입니다. 126가지인데 그분은 웬만한 거 다 직접 키워보십니다. 그래서 잠자리 키우는 방법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하려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학을 가르치면서도 그 법학하고 건축하고 뭔가 연관시켜서 하는 부분을 키워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분이 세세한 노후하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으면 싶다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기식이 되고 난 다음에 대량 기식이 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이제 최근까지 뭐 이래 하면은 상당히 많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 안 되겠지 한 2, 3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을 드리는 이제 간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약간은 이제 뭐 농촌 쪽에서 있으니까 농업 자금이 좀 나오면서 농업 자금 융자도 그런 거를 좀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이제 좀 한계가 다가라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도 잠자리를 키운다는 그런 새로운 기술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그 경험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경험으로 이렇게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구성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약간 이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조언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지금 기술을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시는데 그 부분에 뭔가 서포터나 뭐 이런저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의 전문가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정보나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자, 결정을 지을 수 없고. 그 전에 예.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 돼. 그게 어떻게 뭐 부가가치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만 좀 예. 얘기 좀 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곤충이 최근에 이렇게 되면서 곤충은 크게 뭐 식용, 그다음 미생, 천적, 화분에게 그다음 정서용 그런 식으로 있는데 정서용 같은 경우가 한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성공한 게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였다가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하게 나비를 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한평 축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있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이제 서산의 나비아이라는 그런 체험농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 사양제비나비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번데기를 자기들이 키워서 번데기까지는 어떻게 사육 공간을 해서 만들고 있다가 번데기가 되면 이게 저온처리를 해가지고 유지를 시켜요. 손님들이 오면은 그 번데기 꺼내가지고 그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가져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면은 일주일 내에 나비가 나와요. 그럼 그게 한 마리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잠자리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3만 원도 최소한 3만 원에다가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데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웬만한 정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이 분야는 또 전혀 다른 분야라. 근데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관광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가감없이 이렇게 좀 친구들도 하시는데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 한평 나비 축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평 나비 축제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한평 나비 축제는 5월 2일날 그래서 부모들이 5월 5일은 어디 좀 가야 되거든요. 근데 10년도 넘었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한평 나비 축제를 대대적으로 한다니까 관광을 지금도 한평에 나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나비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그 전공을 곤충을 하셨기 때문에 잠자리도 나오고 곤충에 포커스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세요. 근데 그 하나 이제 그 농촌 테마 리조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소비자를 위한 상품 구성을 어떤 걸 해야 되냐, 코어 베네핏이 어떤 거냐, 핵심 요소가 어떤 거냐 봤을 때 대표님은 당연히 잠자리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가는 사람들이 그 농촌의 그런 신선한 그런 거 그냥 나들이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잠자리가 아니라 애들이 주로 애들이 갈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세 가지 농촌 가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장난이 있거든요. 물장난, 불장난, 흙장난. 네. 전문가.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따라주시고 주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가 될 수 있고 대표님 하시는 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대표님 하시는 게 이제 그 주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상품 구성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냐. 제가 일주일 네.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지금 낮다고 네. 그것이 아니라 네. 농촌체육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낮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상품 사례를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흑체험, 물체험, 불체험 같은 경우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나들이 간다 그러면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나들이 온 사람들은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만약에 깡통 걸리기 한번 한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을 받을 수 그렇게 있잖아요. 됩니다. 그거를 뭐 그냥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잠자리가 여기가 있는데 소비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어렵거든요. 거쳐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점에 따로따로 대해서는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입장인데 우리 체험장에서 지금 흙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고작이 체험장인데 와서 흙놀이도 하게끔 겸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흙이가 오면 안 되죠. 진정성 있게 지금 뭐 이렇게 아까 뭐 의사 이벤트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진정성 있는 거를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TV 같은 데에서도 리얼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말 잘하고 뭐 쇼 잘하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 성공했는데 연예인인데 지금 김정만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흙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령에 있는 머드를 가져와야죠. 물도 그냥 우리 산에 있는 거 떼지가 아니고요. 뭔가 뭐 특별한 그 장작을 뗀다든가 뭐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어디에서 가든 온천수 일부 타든가 하여튼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하시든 뭔가 진정성 있게 그 테마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잠자리를 갈 수 있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참고로 내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 무슨 조언이 아니고 실제 예로 우리 선생님 중에 김영환 선생이라고 있죠. 그분이 저희 동생을 엄청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정식으로 초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들, 손주, 며느리 3대가 같이 왔습니다. 근데 저들은 점심시간 거의 도착 비슷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갈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먹을 걸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도 사오지 말고 그냥 오세요. 저 먹는 데를 한번 먹어보세요. 그게 그냥만 입장에서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데리고 왔는데 산속에 데려가서 나 혼자 사는데 내가 챙겨주겠다는 거 먹을 수 있겠느냐고. 못 먹겠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 마누라도 없고 애들도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와보세요. 그래놓고 제가 했던 것을 청국장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야채, 나무 직접 사는 채취에다가 제가 담은 김치에다가 구더기 잡아서 배추, 김치에다가 다른 거 안 넣어놨어요. 그렇게만 해서 밥을 딱 차려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손주가 왜 좋아하겠어요, 거기를? 좋아할 일이 없죠. 이제 꼬마가 4학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생에 개도 있죠, 토끼도 있죠, 닭도 있죠, 개굴도 있죠. 거기다가 또 망을 넣어갖고 가재를 또 6마리 잡아줬어요. 며느님이 오니까 김치를 싸달라는 거예요. 이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이 그 산골에 와서 이게 김치를 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도시 사람은 한가에 목이 말라 있어요. 최고의 제품을 먹고 있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농장에 들어갈 때 포장도 안 씁니다. 흙이 패이면 그대로 놔둬요. 시골에 오는 우리가 그 아스팔트 깔린 차물고 들어오는 시골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길도 고치려고는 하는데 탱크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망가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게을러서 앉는데 있는 그대로가 좋은가 봐요, 그게. 그리고
아들 손주 며느리까지 왔으니까 3대가 왔으니까 3대가 만져본다는 건 그 이상 더 만족할 게 없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대화니까. 잠시만요. 저 설거지 하다가 뒤에서 듣는데요. 대표님,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보다 이 자리를 파하고 소규모로 이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피곤한 상태에서 머리 안 들어와요. 저는 이제 그 농사를 부농으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1억이죠. 이제 1억, 농민은 2억 농민이라는 그런 거는 저는 기본 베이스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을 시켜가지고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저도 올릴 수 저는 원래 제 생각은 다른데 저는 돈도 안 받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안 받는데 돈이 든다는 거예요. 안 받는데. 잠깐. 단편적인 이야기. 자, 정리합시다. 자, 대표님께서는 자, 그러면 기술을 제가 잠깐만. 대표님께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거를 그와 같이 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대표님이나 대표님은 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해서 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이야기만 하고 대표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안 받으면 대표님 마음이죠, 그죠? 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정부는 잠자리 일단 필이 꽂히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잠자리라는 건 어떤 개연성을 서로 만들어서 풀필을 하지 않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치 역할을 받을 거예요. 저는 강치에 필이 꽂혔어요. 이 역사적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강치가 이게 생선이냐 뭐냐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시간을 신숙해져 있는 단계를 참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SNS나 모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대표님도 피는 꽂혀 있는데 잠자리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인수 작전을 해야 돼요. 유인수 씨같이. 그게 이제 많은 그 한 평의 그 사례가 사실 한 평 먹고 살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데서 그 스토리텔링 나비로 해서 성공한 예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산청에 뭐 약시장 계속 이제 약초시장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기까지는 잠자리라는 거를 어떤 히든으로 삼든 뭐하든 앞에 내놓든 뭔가가 우리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리얼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거니까 그거는 선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템. 아까 선배님 그 말씀 드리죠.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방법은 있어요. 네, 그 말씀 꼭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이거 봤는데 네. 사실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만큼 드리려면은 저 같으면 아마 다른 걸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냐면 투자 대비 뽑아야 되는데 그건 단시간에 뽑기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게 바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와보라 했던 이유도 사실 우리 얘기가 듣고 안 듣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 그건 본인의 의사를 본인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본인 생각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데 저는 단가를 낮출 방법이 없어. 네, 제가 자연체가 이 기계를 만드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무려 2억이라는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200억이라는 분사를 한번 해먹었어 저는. 어디냐면 우리는 평당 6천만 원에 분양된 아파트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혹시 어딘지 아세요? 평당 6천만 원에 분양됩니다. 깜짝 놀라요. 그 드래곤용 있잖아요. 드래곤과의 잠자리 있잖아요. 요즘 게임에 뭐 있잖아요. 그거 드래곤 게임을 안 해보지만 이런 연계성을 막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친숙한 걸 갖다가 이미를 입히세요. 그런 아이들 생각하고 저희도 선생님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 정말 잠자리는 느끼기에는 정말 우리와 대표님은 저 전문성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다들 끌어들이기 어려우니까 뭘 하나 경유해서 자연스럽게 좀 신속하게 끌어들이자.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기 가장 바로 또 강점이 뭐냐? 가장 문제가 우리 가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가격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김하성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철원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네 군데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실패한 거예요. 바로
제가 평당 6천만 원에 분양했던 데가 당국대학교 자리 금호아파트에 지금 더힐 아파트라는 아파트예요. 거기는 한 동당 무조건 제게 기기를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우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 후배가 소장이었기 때문에 뭐 써라 그래도 무조건 하나씩 갖다 심었어요. 사실은 아파트 200억을 투자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억도 아니고 200억이에요. 자료같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서 그 아파트에는 주인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거기는 거의 70%가 임대예요. 지금 현재 딸세로. 네. 주인은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전세가 없고 몇 억씩 1년에 몇 억씩 주고 거의 외국인들이 살아요. 제가 가서 참 그걸 느꼈는데 나 거기서 한번 재미가서 나 때를 모는 줄 알았어. 솔직히. 대단했거든요. 저 10년 만에 그 완전히 그냥 해체하고 만사에 볼 정도로 해결을 봤어. 그리고 그 우리 회사 힐콘에도 그 정도 산 거고 사실은. 그러면 네.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저희 수준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서 평가를 해봤는데 첫째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쉽게 해서 화장실이나 어떤 공유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창구처럼 졌다 그러는데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필수예요, 필수. 아주. 그래서 나는 공원 공사도 많이 했고 서울시 공원 화장실 공사를 제가 징글징글하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서울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일단은 대중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전부 다 김한섭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대중화돼서 빨리 회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또 너무 내 걸 너무 찾다 보면은 또 진짜 생일 하루 잘 먹자 일해 굶는 거와 똑같은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중화하는데 빨리 그거를 선도해서 우리가 그 대중점을 찾고서 이 회원들 간에 그걸 빨리 해서 그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협동조합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그게. 그러면은 대중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노출이 돼야 되는 기본적인 세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표님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아니까 그 부분 도와드리고 나머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한 가운데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음적으로 그렇게 근데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은 문화적인 콘텐츠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저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강아지 애견이 네. 지금 뭐 50만, 100만 원 이런 거 막 가도 애들이 한때는 막 하잖아. 왜냐면 실수가 없잖아. 인간하고 호렌 역할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장작이 너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제안 하나 그런 할게요. 거를 찾으셔야 요즘에 앞으로 식량, 대체 식량이 곤충이에요. 곤충이 최고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이색 제안을 할게요. 엉뚱하기도 한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고 찾아보면 내 기억으로 못 닿을 정도 많아요. 1%라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 기억을 다 머릿속으로 못 이을 정도로 많더라고. 이색적인 사람을 찾아도. 그러면 그 말을 뭔 말이냐면 어차피 곤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이색 곤충 먹기 체험장을 만들어야 일단 해요. 모집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런 같은 것도 키워서 말려요. 말려서 멸치볶음식으로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시식을 하게끔 해요. 이색 체험.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받지 마요. 그러니까 이색 체험으로 해서 무료로 하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와야 사람이 봐야 보고 있어야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고 나면 눕고 싶고 이런 식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오지 않으면 잠자리고 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고. 애들이라도 오지 않으면 같이 가족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면은 물론
두더기 먹고 싶은 사람도 오고 땅강아지도 먹어요. 땅강아지도 날개 띄고 튀겨서 먹습니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징그럽다고 돌아서지만 광고 한번 내봐요. 잠깐 인터넷에 올려봐요. 내가 생각할 때 10명 정도는 오겠지 했는데 100명, 200명씩 몰려와요.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홍보를 해보세요. 그럼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됐으니까 대표님 이야기는 우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대표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진짜 이야기하시고 여기서 너무 다 피곤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시간을 마치고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몇 시쯤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아침 9시 정도가 좋지 않을까 9시 싶은데. 정도에 아침 네, 먹고 내일 아침에 하신 분은 9시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 나가서 뭐 하셔도 되고 아침 식사 하시고 그 이후에 활동은 여러분 자유십니까?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자유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 조깅 몇 시에 가면 아침 조깅도 자유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안내를 해줘야지. 네, 아침 6시.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6시에 제가 자, 유도편 또 7시 8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